대입 시청자 국일신동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국일신동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국일신동이 한 차례 갭이 뜨고 나서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 구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좀 공급적인 측면을 함께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공급적인 측면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전반적으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가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구리 선물 가격이 한 차례 다시 한 번 더 최고가를 찍고 나서 장 막판에 좀 윗꼬리를 많이 달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영향 때문에 오늘 구리 관련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찍었던 대창, 그리고 시간 외로 상승이 나왔던 KBR 메탈을 제외하고 나서는 이 대부분 구리 관련주들이 현재 조금 조정세에 들어가 있다. 원래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하고 나면 이렇게 또 쉬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출하는 과정과 그리고 다시 모아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파동을 그리기에 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구리의 선물 가격 역시 아직까지는 뭐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0.3% 이제 소폭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아무래도 윗꼬리 부분을 반납을 했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또 구리 관련된 중요한 기사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과 재밌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부족이 전기차 전환에 걸림돌이 된다. 55%의 신규 광산이 필요하다라는 제목과 함께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구리가 크게 늘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지금 현재 한 22kg의 구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기차로 가게 되면 약 78kg까지 최소 2배에서 3배, 많게는 차종에 따라서 4배까지 이 구리의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은, 지금 이 구리가 곽강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 전기차 때문입니까? 아니죠. 22년도, 23년도 한창 이 전기차 붐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2차 전지 테마 리튬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그때는 구리가 한 번 더 주목을 받았었어요. 아무래도 이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 하나가 또 구리다 보니까. 근데 지금 구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전기차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AI 이 시대가 발전할수록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되겠고, 이 데이터 센터에는 수많은 전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선 거기에 필요하게 되는 소재인 구리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세상의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지금은 AI 때문에 올라가지만 한 차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 번 더 전기차가 확대가 되는 시점이 또 구리에게는 2차 파동이 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IEF의 현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보다 55% 더 많은 신규 구리 광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IEF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결국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는 대량의 구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 내려보게 되면, 자, 우리 인류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구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 구리를 충분한 속도에 만큼 못할 수도 있다. 충분한 속도란 건 뭐죠? 수요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요가 필요한데 그만큼 공급이 못 따라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경고를 내고 있는 걸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 일단은 구리 매장량이 고갈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그 인류의 약 7억 미터 톤이라고 해서 이 정도의 구리를 현재 캐냈다라고 하고요. 아직까지 땅에 묻혀 있는 것만으로 된 확인된 매장이 아직까지 21억 미터 톤이 달합니다. 아직까지 3배가 더 많은 양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발견되지 않는 묻혀 있는 구리 역시 약 35억 톤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많은 구리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를 캐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이런 기술의 문제라든가 이런 비용의 문제를 결국에는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세계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인 칠레가 있습니다. 여기 칠레 광산 같은 경우에는 19세기에 조업을 했을 때만 해도 이 광석의 구리 함량이 10%에서 15%나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20세기 들어서는 2%, 그리고 올해 21세기 들어서는 약 0.6%의 구리 함량의 채굴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광석 1톤을 캐야지만 고작 구리의 수요가 6kg 정도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은 구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기술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의 구리를 생산하는 데 드는 투자 비용은 2000년도 초반 대비 5배 이상가량 뛰게 되면서 결국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광석을 캐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인력도 많이 들어갔고 돈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러한 시간 문제라던가 환경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구리 광산을 새로 발견을 해내서 그 금속을 캐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광산마다 따라 다른데 뭐 더 걸리는 지역은 20년 그 이상까지도 걸리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광석을 발견해서 캐는 데까지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보통 석유 하나를 유전을 걸리는 시간이 평균 5년을 잡거든요. 그에 비하면 못해도 3배, 4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만큼 캐내기가 어렵다, 공급적으로 우위를 점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이 구리를 채굴할 때 많은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광석 1톤을 캐내고 나서 나머지는 다 폐기물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환경에 영향이 있어서 매우 안 좋은 부분을 끼치다 보니까 이 허가 자체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알고 계시면 이해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향후 30년 동안 115%만큼의 구리를 채굴해야 된다. 이는 연간 개수로 따지면 최소 최소 연마다 1개의 광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하루에 연마다 광산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이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현재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더더욱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지원을 할 만큼 빠르게 구리 자원을 채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 구리 광산을 만들어서 생산하기까지는 여기는 23년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평균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보게 되면 20년 동안 이 광산 탐사 투자가 계속됐지만 그 숫자가 4배 정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매장지 224개 중에서 단 16개만이 실제로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비용에 대한 문제, 실질적으로 이게 수익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다 고려를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가 묻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를 고민을 많이 해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채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아직까지 생산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4년도에 채굴을 승인한 것도 아직까지 이 생산에 대한 부분이 승인이 안 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만큼 이 구리 공급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리 가격의 상승에 따른 공급적인 측면 배경을 함께 조금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지는 알겠는데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놓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상 시간을 내면서 이런 거를 다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무료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국유신동 같은 경우는 일자로 상승을 주기보다는 과거에도 돌파가 나왔을 때 한 차례 돌파하고 조정 구간을 거친 다음에 재상승이 나오는 패턴들을 잘 보여준다. 그 말인즉슨 얘는 올라갈 때 그냥 무지성 일자로 올라가기보다는 이런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어제를 3,000원 라인을 라운드 패결을 한 차례 뚫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대에서 어느 정도 부딪히면서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지금 오전장이에요. 그래서 장 마감 때까지 이 거래 대금이 얼마나 정도 터지는지, 그리고 이 조정 구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일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재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개분봉의 의미는 한 차례 물량을 털 때 나오는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장 마감 때까지 이 봉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으나, 만약에 긴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 거기에 거래량까지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조성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봉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추세를 타고 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는 단기적으로는 이 형광선인 5일선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본다라고 하면 현재 21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1선이 올라오는 기간 동안 주가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